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선 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렇죠? 자,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자동차 사고 나더라도요, 자동차 보험 완벽하게 잘 되어 있으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 이후에 손해 관련된 부분은 누가 한다?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을 잘 만나시면 됩니다. 요즘 홈쇼핑에요. 해외여행 가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 해당되는 패키지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다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안 간 것이 아니고 못 갔잖아요. 모두들 해외여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는 하나가 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여행도 금융도 투자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글로벌 시대에 움직이려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잘 활용하면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요, 어떻게 된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환율을 잘 활용해서요, 글로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율은 두 나라의 돈의 값어치를 비교하는 값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환율 1,200원이야, 환율이 1,200원이야 라고 하는 말은 1달러에 1,200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1달러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원화, 한국 돈 원화로 1,200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N1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 원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뭘까요? 유럽 원 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면은요, 달러 원 환율에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1달러에 1,200원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율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뭐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올랐다 라는 뜻이고,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쳐요. 상품의 가격이 10,000불인 거예요. 10,000달러인 거죠. 근데 그때 보니까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난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 뒤에 이 상품 살 수 있겠네 해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1년이 딱 지나서 이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환율이 올랐어요. 어떡해요? 1달러에 1,500원 달래요. 이렇게 미국의 상품의 가격은 오르지 않았는데요. 내가 자금은 1,2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이 모여져 있어야 되는. 환율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오름으로 인해서 내가 모은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300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였고요. 원화의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요? 사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 예측하는 것처럼 외환 전문가 분들도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기준에서 환율의 흐름은요, 국내에 달러가 들어온다 오면 환율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국내에 있는 달러가 나가는 이슈가 준비되면 어떻게 된다? 환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알 수 있게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요소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역으로 인해 달러가 공급 혹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수출이 너무 잘 됐어요. 해외에서 달러를 받아오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됐죠? 달러가 유입됐죠. 달러가 공급이 늘어남으로 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에 이런 거예요. 5월 원달러 환율, 무역 수지 흑자로 하락할 것. 무역이 너무 잘 돼서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반대로 수출이 안 됐어요.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수입할 때는 달러가 나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회수가 안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국내 외환 보유 작아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우리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입, 유출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국인들이요. 한국 주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달러를 가지고 와서요. 원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화를 사들여서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상승할 겁니다. 원화의 상승, 곧 환율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외국인들 주식을 삽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요, 하락하고요. 주가는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런 조합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요, 한국 주식을 마구 팔아요. 어떨까요? 한국 주식은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져서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스피 상승의 환율 9.3% 하락 마감. 환율과 관련된 두 번째 이유에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요.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바꿔서 한국을 떠나게 되는 이유에는 연준 금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준 금리가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수익률보다 높거나 혹은 동등하다면 굳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을 사서요 투자하지 않고 그 자금으로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 예치를 해놓겠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자 자금은 어떻게 유출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요 국내 주식에 사게 되면 달러 유입으로 환율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기하고 회수하는 시기의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수익이 잘 내고 있었지만 환차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차손인 경우에는 꼭 환전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투자를 하는데요. 여유자금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환율이 올랐을 때 환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 달러 자산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했어요. 10년 뒤, 20년 뒤 평균 달러의 가치가 지금보다 상승해 있을 겁니다. 자신의 평균 환율보다 높으면요. 환전해 놓고 만약 낮으면 환전해 놓은 그 원화 자산으로 은퇴자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환전으로 발생하는 환차익과 환차손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활용을 할수록요. 참 재미있는 환율인데요. 달러를 베이스로 하는 해외 투자도 쉽고 유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환율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환율을 움직이는 요소. 첫 번째 뭐였죠? 수출. 그렇죠? 무역 수지. 요거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의 유입 유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투자 자금이 유입 유출되는 그 요인 자체로 연준의 금리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굴릴 때 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율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지금은 투자시대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현대시장은 어디쯤이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투자 방법인 레버 어카운트 그리고 저인 정부선 재무설계사가 관리하는 레버 어카운트는 어떤 포지션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우리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무TV는 계속됩니다. 바이바이.